이제 내가 이제 20년치 이야기 보따리 풀겠습니다. 네네. 저 영상 좀 플레이 할게요. 네. 공유 주막에. 먼저 강호동 이야기부터 해줘요. 아이가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네. 약 먹는 주법을 알려줘야지. 그 강호동 씨의 그 코너에 한 10년 됐어요. 약을 먹는 방법인데요. 돼지 창자에다가 종합 비타민을 얹어놓고 그 30분 있다가 딱 열어봤더니 창자가 익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아이들이나 어머니들 감기약 먹이고 나서 바로 잡아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좀 등받이를 해가지고 소화시키고서는 눕히라는 거죠. 그게 만에 하나 식도에 걸렸다? 물 조금 생겨가지고 그럼 그게 암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게 만들어버리고. 근데 약사가 50원인가 100원인가를 먹고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줬다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약사들 욕 무지하게 얻어먹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얘기를 내가 20년 또 10년 동안을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장거리 갈 때인데 항시에 얘기를 해주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TV에 나와서 얘기는 했지만 사람 사용 설명서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죠? 이것도 TV에 한번 나온 걸 누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약 먹을 때 이 얘기는 해주셔야지. 또 위장 그 위 수술한 분한테 얘기해가지고 물 한 컵을 잘 마시라고 얘기하잖아. 네. 그러면 설사예요 그거. 물 한 컵 먹으랬으니까 약 생기고 물 한 컵 다 마셨는데 설사할 수밖에. 그러니까 내 말은 양껏 마시되 이렇게 서 있으면 그게 떨어져서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죠 약이. 근데 눕혀버리면 그게 고정된다 이거죠 식도에서. 요새 약국 가면은 얘기하더라고요. 물 많이 마시라고. 그렇게만 얘기했지. 그게 거기에 걸려가지고 암이 생길 거라는 건 그 정보는 안 주는 거죠. 약사들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고사리. 식당 아줌마들한테 고사리 얘기를 했는데 아줌마들이 아줌마 고사리 혹시 사자마자 그냥 바로 양념해버리신 거예요? 그렇대. 혹시 이거 3번 이상 삶아야 되는 이유 아세요? 모른대. 고사리가 독이 있어서 그 염소나 소가 고사리를 안 뜯어 먹는데요. 어떤 풀을 다 먹어도 고사리만은 지가 배 아픈 걸 아니까 안 먹는데. 알게 뭐예요. 한 번 삶고 2번 삶고 귀찮으면 3번 안 삶으면 그냥 파는 거지. 그죠? 근데 식당 아줌마들도 그 정보를 모르고선 고사리를 해버리니 내가 고사리를 잘 먹었었는데 그 뒤로는 고사리는 맛만 봐요. 아이 참. 그 다음에 산소에 대해서 중요하더라고요. 산소. 나는 아니 이상하게 카센터에서 문을 다 열어놓고 자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바닥바닥 일어나야 보험서비스 20년 했으니까. 네. 아니 그런데 이놈의 아파트가 6층인데 6층에서만 잤다 일어나면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뭐지? 이게 뭔 차이지? 알고 보니까 산소. 공기 수치가 질소 다음에는 한 20%가 산소래요. 그 결론은 산소 수치가 20이라고 쳐요. 아파트에 잠자기 전이. 네. 근데 이제 요 수치로 20이라고 쳤는데 베란다 문 딱 환기시키기 직전 20에 잠자기 직전. 근데 네. 산에 놀러 갔을 땐 21이래요. 콧구녕 시원하고 좋잖아요. 네. 그럼 21, 20. 그 자고 나서 일어나면은 그게 20에서 19로 변한대요. 그 19에서 한 칸만 내려가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산소래요. 이게 큰 차이인 거죠. 뭐 아이 있는 부모님 뭐 베란다 문 1시간 2시간에 한 번씩 환기시키세요. 뭐 그 사람이 뭐 기계예요. 매일 문 열었다 닫았다 하게. 그럼 1cm든 2cm든 열어놔야죠. 근데 이제 여기서 황사하고 접목을 시켜볼게요. 네. 아니 200ppm만 지나버리면은 아이들 할머니 다 바깥에 못 나가게 하래요. 바깥 공기 위험하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 생선을 하면은 3000ppm이래. 3000ppm. 그러면은 황사가 왔을 때 문을 열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요리할 때. 열어야죠. 그죠? 무조건 열어야 돼요. 무조건.
그 환풍기로는 까딱 없어. 그거 빼내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기름 있죠. 그 깨끗한 기름, 네. 콩기름. 튀김에 먹으려고 살 깨끗한 거 그냥 데피는 순간 그게 1000ppm이 나온대요. 아니 200만 나와도 그냥 지랄하는데 1000 나오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폐암에 많이 걸린 거예요. 부뚜막 그런 다음에 또 미련한 사람들, 바깥에서 고기 거 먹는 사람들 있죠. 네. 그 기본이 그럼 1000, 3000인 거예요. 네? 그 먼지표 콧구멍에 들어간 그냥 수육이 제일 현명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태워 먹는 것도 나쁘지만 삶아 먹는 게요. 그 부뚜막에 연기는 멍 때려서 불멍 때려서 좋은 건 좋은 건데 그 숯을 때려도 좋은데 거기서 폐를 망가뜨리는 건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의 중요성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아줌마가 16층에서 사는데 폐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TV에서 추적을 했어요. 아줌마, 당신 집 좀 뜯어봅시다. 가로 세로 30cm, 30cm를 칼로 도려냈어요. 그 아줌마가 자는 방을. 네. 근데 라듐이라는 수치가 꽃배기로 나온 거예요. 이거 폐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죠. 담배도 안 피는 아줌마가 폐암에 걸렸으니까. 그래 아줌마 어디서 나왔대요? 석고보도. 우리나라 석고보도 생산하는 곳이 딱 한 곳이래요. 그 측정을 안 한대. 근데 외국 후진국에서는 라듐 측정 무조건 해가지고 그 석고보도 생산하는데 그게 측정되면 거기 폐쇄 못 팔아요. 그리고 유치원 집을 해도 우즈베키스탄이고 어딘가에였는데 유치원을 지려면 그 라듐 측정을 해야 돼. 땅바닥을. 전화 받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야 지금 이거. 큰일 날 뻔했어. 안전하게 60km로 가니까 네. 지금 54km 남았어요. 1시간? 1시간 반? 1시간 10분? 아 지금 도착하셨대요? 아니야 도착은 좀 했고 언제 오냐고. 이게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60km로 가는 게 방어운전도 되고. 저 사람들 복부를 보기에요. 지금 도로는 얼었는데 저렇게 달려가는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도로가 이제 좀 얼었을 건데. 나도 적재함을 들어가지고 그냥 맑게 뭐야 그냥 밟고 가면 그만인데 아유 샌드위치 되면 나만 죽어요. 앞에가 이게 안전하지가 못해. 맥차가 6톤에 저거 못해도 1톤에 7톤이 지금. 저 뒤에 차야? 네. 저 한 2톤이에요 저거. 겁나 무거워요. 8톤이니 8톤. 원래 이 셀프차는 1톤밖에 못 실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3톤까지는 실을 수는 있는데 큰 대형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안 물어줘요. 여기 빠져나가. 너 왜 적재함을 왕창 무거운 거 실었어? 근데 보험사에서 견인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지. 아까 우즈베키스탄 그 유치원 지을 때 라듐 측정해서 땅바닥에 만약에 라듐이 나오잖아요. 파이프 박아가지고 공기를 환풍기 달아서 다른 쪽으로 빼내면 거기다 유치원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라듐 측정을 안 해. 근데 중요한 거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파트에 모든 칠되어 있는 모든 천, 모든 커튼, 모든 침대 쌍그리 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라듐이. 그 말은 환기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깥 공기가 아무리 황사가 와도 환기시키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요리할 때는 더더욱이나 선풍기를 틀어서라도 환풍기 갖고는 소용도 없어요. 양쪽 베란다 문 양쪽으로 열어야 돼요. 만약에 문 닫아놓은 상태에서 요리하셨잖아요. 가스레인지로. 네. 그 아이가 그거 1시간 동안 다 빨아먹는 거래요. 환기 잘해야겠네요. 그죠? 근데 이 기본 상식을 아무도 안 알려줘요. 사용 설명서를 가족끼리 유튜브든 카톡이든 밴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서로
좋은 건 하나씩 주워가지고 일주일에 하나씩만 얘기만 해줘도 서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정보를 얘기해줘도. 약사는 꼭 약 먹을 때 물 한 컵 꼭 마시세요, 이 한마디가 나요. 아니면 식도에 걸렸을 때 그게 목근육이 탈 수 있다, 종합 비타민 돼지 창자에다 얹어놨더니 그냥 익어버리더라.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지. 뇌 팍 꽂히게끔. 요 지금 봐보세요. 이세안 고속도로까지라는데 이게 더 가까운 거죠? 네, 이세안 고속도로. 여기가 민자고속도로인데 왜 도로가 나쁜지, 왜 내가 신고를 했는데도 얘네들이 개선을 안 하나 했더니 민자고속도로래요. 민간인 고속도로. 시흥평택 고속도로요? 네. 그렇더라고요. 도로가 이쪽으로 가는데 한 20-30개 착살나 있고요. 저쪽에서 올 때는 한 50개가 땅바닥에 뚫려 있어요. 어차피 천천히 갈 거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민자고속도로 안 다니는 게 현명한 거예요. 차 터져요, 보니까 하체. 여기가 큰 차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큰 차들이 많이 다니면은 도로가 항상 작살나 있더라고요. 근데 신고를 하면 별똥반이 달라붙어서 바로 메꿔버리는데 여기는 안 메꿔. 경찰 신고를 해도 경찰한테 캐물어서 내가 왜 계속 똑같은 장소를 신고하는데 1-2년 동안 신고를 했는데 안 메꿔. 민자고속도로라고 그러대요. 고속도로에서 한 번도 퍼지신 적은 없으시죠? 네. 그럼 주의할 사항 알려드려 볼게요. 네네. 지금 내가 20년 차인데 이제는 보험을 이제 안 하는 쪽으로. 여기 지금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거 멀었죠, 여기 다. 사이드 조금 챙겨놨고 지금 엔진 브레이크 써서 내려가는 거예요. 한 15년 전이었는데 송탄 IC 나가기 직전에 네. 삼성보험이었어요. 이거 엘란트라였는데 1차선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차가. 가족 4명이 몰살당했는데 살 수가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차버렸어요. 뭐예요? 저녁 5시에 해 떨어질랑 말랑 할 때 차가 라이트가 다 꺼진 상태로 차가 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삼성 이분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끊겨버리더래요. 근데 그게 몰살당해버린 거예요. 덤프트럭이 문질러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앞전에 다른 견인차가 도착을 한 거예요. 네. 뭐가 됐든 돈을 실비를 해도 주고 뺐어야죠. 근데 이 양반이 나쁜 경험이 있었나 봐요, 레카에. 꺼져요 하고선 욕을 해야 됐대나 봐요. 그러니까 걔는 열받지. 라이트 꺼버리고 경광등 껴버리고 각글로 빠져버리거든, 레카차는. 덤프트럭 멍 때리고 와서 가족 다 몰살시켰거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 어디 보험사인데 불렀는데 이렇게만 얘기해도 레카하는 애들은 서로 잘 안다고요. 야, 너네 보험 지금 여기 퍼져 있는데 내가 도와줄까? 아니면 네가 올 동안에 내가 뒤에서 경광등 켜줄게, 뭐 이런 대화를 했을 건데 미련하게 거기에다 대고 욕을 해대면, 아유, 요즘은 레카들이 장난을 못 치는 이유가 어느 공업사를 끌고 가도 그 보험사 정비공장이 예를 들어 바가지를 씌웠다고 쳐요. 네. 그러면 그 삼성이든 그 각 보험사들이, 대기업이 바가지 씌우는 공장에서 다시 그 손님 차들을 다 빼버려요. 손님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견인차가 끌고 가버렸는데 비협조적인 공업사야. 바가지 씌우고. 그럼 차주한테 얘기해버리면 빼버린다고요. 지정업체로 빼가지고 저 차가 견인비하고 이거 얼마 물려있대는데 너네가 물고 갖고 와버려. 이렇게 다 빼버린다고. 그리고 어느 어디로 끌려가던 그 대기업한테 견적을 내서 허락받고 돈 타서 수리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장난을 못 친다고. 장난을 못 진짜로 치는 곳이 어떻게 보면 손해사정인이 박혀있는 곳은 빼도 박도 못해요. 그게 대기업 현대, 기아, 오리지널 서비스 센터는 손해사정인이 이 금액 수리할 거야, 이 금액 받을 거야 딱 때리면 보험사가 못 깎아요. 근데 본인 지정업체나 본인 협력점으로 가면 주변의 모든 공업사로 가면 다 깎아버릴 수가 있어요. 대기업이 안 걸면은 다 뺏어버리니까. 그리고 바가지 요금을 못해요. 레카하는 애들이 옛날에는 과다 청구를 했는데 지금은 못해요. 경찰 신고만 하면 검찰 끌려가서 벌금 3천만 원 맞고 3아웃죄가 있어가지고 정지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수증만 제대로 받고 불합리하다 그 영수증으로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참 나쁜 기억이 있었는지 그런 욕을 해댄 거예요. 레카하는 애한테. 그리고 견인할 때는 나도 지금 원래는 사인을 받았어야 돼요. 아, 목적지 거기로 가신다고요? 여기 사인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그 사인을 안 받고서는 본인하고 나하고 실갱이 하면 일단 나는 서로 영수증을 안 썼기 때문에 본인은 나한테 돈 지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일반 사고 나가지고 갓길로 살짝 빼줬는데 사인도 안 하고 그냥 뺐다.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돈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요금만 51,600원이라는 그 기본 요금을 어떻게 꺾을 수가 없어요. 이제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보험사에다가 그냥 다 얘기하면 되는데. 그 엘란트라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그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야간에 퍼졌어요. 지금 우측 갓길에 저거 숫자 뭔지 아세요? 4.8K 지점. 아까 거기 분기점에서 여기까지 4km 오고 800m 왔다는 거예요. 위에는 녹색, 아래는 하얀색. 네. 요거 처음 보세요? 아니요, 봤었어요. 네. 요거를 알려주면 되고. 근데 내가 무슨 IC를 지난지를 몰라. 그럼 요거 지금 내비상에서 요거 삼각형 있죠? 네. 길게 누르고 한번 터치하면 주소가 여기가 나와버려요. 상이 됐든 하가 됐든 이 주소 알려주고 저 K만 알려주면 돼요. 상행선 올라가는 상황에 6.2K에 퍼졌습니다 라고 신고하시면 돼요. 112에다가 5.2K 지점. 그러면 본인 차 뒤 후방에다가 삼각 표시대를 야간에는 200m, 주간에는 100m로 표시를 해야 돼요. 다른 차가 고의로 처박으면 과실 먹어요. 그쵸, 그게 근데 요걸 그대로 접목시켜서 1차선에 퍼졌어요. 네. 똑같이 행동할 거예요? 차를 빼는 게 먼저긴 할 텐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네네. 내 말도 다 믿지는 말고 1차선에 퍼졌잖아요. 네. 그게 어딨어. 나만 살고 빨리 도망가야지. 여기 1차선에 퍼졌는데 네. 1차선에 퍼졌을 땐 뒤에 삼각 표시대도 하지 말래.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냥 뒤에 서서 흔들지도 말래. 최대한 앞쪽으로 도망가 버리는 수밖에 없어. 아니면 1차선에 퍼졌으면 저 중앙선 넘어가야지 어떻게 해요 뭐. 그러니까요. 근데 발전기가 나가가지고 깜빡이도 안 켜져. 이건 착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답은 없다고 그랬어요. 네. 내 가족이 왕창 차에 타 있네? 그러면 뭐 저 중앙선 얼른 다 넘겨버려야지 뭐. 그 한 사람이 112 신고하라고 한 사람은 저 반대편으로 뛰어가대 멍 때리고 오는 덤프트럭에다 물통이나 옷이든 음료수통이든 던질 생각하고 200m 이상은 걸어가야지 뭐. 핸드폰 라이트 비춰가지고. 그래서 막 쏘고 1차선으로 가는 것 같은데 던져야지 뭐. 그 차에다가 못 튀게요. 멍 때리고 와서 그냥 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쵸. 경찰도 밝은 대낮에 서해대교에는 차 뒤에 안 서 있어요. 서 있으면 그냥 와서 처박는 데가 저 서해대교 위에.
고속도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멍 때리고 가기 때문에 1차선에 차가 퍼져 있으면 퍼져 있는 걸 못 느껴. 그냥 순리대로 가는 줄 알고 글로 전진해 버려요. 맞아요. 그리고 이 갓길에 세워져 있는 차도 이 큰 차들이 졸음운전을 하다 보니까 멍 때리고 가다 보니까 그냥 이 갓길에 고장난 차 있는 대로 그냥 꺾는다는 거예요. 그게 홈인 줄 알고.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도 갓길을 퍼져 있는 차 견인할 땐 도로공사 신고를 해요. 도로공사가 왔을 때 작업해야 돼요. 안 그러면 와서 우리 쳐박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고 영상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한블리 TV나 블랙박스를 본 세상을 그거를 의무화 시켜야 되는데 우리처럼 조금 본 사람은 조금 더 오래 사는 거고 그런 걸 자긴 자신 있다 이거예요. 운전은. 근데 딴 사람이 와서 처박는 건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나 여기에 잘 서 있는데 저 미친놈이 왜 와서 나 받고 지랄이야? 근데 벌써 하늘나라로 날아가면서 그 생각하면 뭐 하냐고요. 그런 바보들 되게 많아요. 한 번은 의사가 고속도로에서 산 위로 차가 취소 쓴 거예요. 네. 괜찮냐고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또 유명한 사람이야. 사람들 많이 살리는. 근데 괜찮냐 그거 신고했냐 확인하고선 자기 차로 내려오다가 다른 차가 또 와서 처박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의사도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사람 많이 살리는 의사도 그 코너에 거기에서 서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정차하면 안 되는 곳인데 그렇죠. 그게 간접 체험을 못 한 거예요. 그런 정보를 좀 줘야 되는데 그 한블리 TV는 운전면허증 없는 어머니 아버지 애들을 더 많이 보여줘야 돼요. 인터넷에서는 너무 무서운 것들이 많은데 걸러서 나온 게 TV예요. 한블리 꼭 보여줘야 돼요.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요거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네네.